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초중등 교육법령을 개정해서 자율형 사립고, 자사고와 외국어 등 특수목적고를 전면 폐지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공식 제안을 접하면서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생각은 다음에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왜 그렇게 아이들 앞날을 가로막는 일만 하는 것일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신념은 평생 동안 좌파든 진보든 간에 자기 신념은 자기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그 멀고 먼 날을 평준하나 평등하나 이런 가치를 그런 이념의 덫으로부터 한 발자국 나올 생각을 해야지 아이들한테 왜 그런 이념의 덫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회를 강제하는 것일까?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조교육감이 두 아들은 모두 외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은 모두 다 외국 고등학교 보내고 남들 자식들은 다 대못을 박아서 아예 입학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그냥 막아버리겠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 놀부 심보도 아니고 무슨 심보라고 이해해야 되겠냐. 물론 조희연 씨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쭉 그동안 지켜봐 왔지만 당신이 사는 방식이 옳은 것은 아니지 않냐. 왜 대한민국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런 자기식으로 그렇게 몰아넣으려고 하냐 이야기예요. 그럼 자기 자식은 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냈냐 이야기예요. 당신 새끼는 왜 외국어 고등학교를 보냈나 이야기야. 나는 그렇게 이중적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중적인지 모르겠어요. 안으로 하는 거하고 밖으로 하는 게 왜 그렇게 다르냐. 세 번째는 무슨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나라나 사회를 안 되는 쪽으로 가난한 쪽으로 그렇게 가려고만 하느냐.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느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론을 보면은, 역사적 경험을 보면은 A라는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B라는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좌편향 사회의 정책을 써가 다 망하지 않았냐. 잘된 데가 어디 있냐. 베네수엘라가 뜨면은 베네수엘라를 본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아르헨티나가 뜨면 아르헨티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다 망하지 않냐. 왜? 이론을 보면 다 망하지 않냐. 그리고 인간 이성에 대한, 인간 본성에 대한 몰 이해의 바탕을 둔 대단히 낭만적이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정책들은 대부분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어렵게 한다는 거라. 그걸 공부를 해보면 다 나오지 않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제언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아이들 모두 다 키운 부모 입장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외고에 전면 폐지하는 그런 제안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나는 모르겠다. 다 젊은 사람들 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짧은 생각이고 결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제안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죠. 넓게는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한 선택을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부터 이제 소개하는 조치들은 자사고, 외고 폐지와 이웃 사촌 간에 있는 그런 정책들이자 움직임들입니다. 한국 사회를 좌편향적인 그런 사회로 내모는 조치들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조희연류의 주장들, 자사고, 외고 다 폐지시키고 그냥 대한민국 땅에는 일반고만 두자, 이런 주장과 이웃 사촌인 주장들이 어떤 주장들이 있냐? 첫째, 정부의 규모를 키우는 거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둘째, 공공영역을 팽창시키는 거하고 이웃 사촌입니다. 셋째, 조세와 준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하고도 이웃 사촌입니다. 넷째,
모든 영역의 관과 정부의 개입의 강도를 높이는 것과도 이웃 사촌입니다. 다섯째, 평준화와 평등화를 강제하는 각종 입법들이 속속 도입되는 것도 조희연 교육감 주장과 이웃 사촌 간에 있는 정책들입니다. 여섯째, 사회적 협의라는 명분을 걸고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을 경제 주체들에게 일률적으로 강제하거나 강요하는 것. 이것도 조희연 재언과 이웃 사촌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경제 원리보다는 정치 원리를 앞세우는 사회의 정치화 현상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이것도 조희연 주장의 이웃 사촌들입니다. 여덟째, 표를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나라 살림살이는 그들이 나든 관계치 않고 재정을 쌈짓돈처럼 마구 푸는 복지 포퓰리즘이나 최저임금 급등과 같은 임금 포퓰리즘도 모두 다 여러분들 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하니까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외고 전면 폐지하고 거의 뭐죠? 동지거나 이웃이거나 사촌이거나 친구거나 부자지간에 있는 그 정책들이죠. 이게 다 같은 카테고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평등한 교육은 곧바로 부실교육이죠. 아무리 평등 교육을 가지고 뭐 경쟁력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경쟁력이 올라가겠습니까? 조희연류의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난점은 경쟁이 없어도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한 번도 치열한 경쟁에 그냥 노출돼 가지고 생존을 투쟁해 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강한 가치나 중요성을 알 수가 없는 거죠. 평등한 교육 받고, 부실한 교육 받고, 평등한 이건 받고, 더 많은 영역이 관이나 정부나 정치가 책임을 지고, 그런 사회는 칙칙하고 역동성을 찾아볼 수 없고 정태적인 사회로 가고 반드시 뭘 경험하게 됩니까?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무역수지 적자, 경제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희연류의 주장들을 추정하면은 사회가 가는 것이 그냥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점쟁이냐 이렇게 하겠지만 점쟁이가 아니더라도 올바른 이론의 바탕을 두면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추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 더 풍요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답게 살려면 나라가 역동적인 성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더 발전을 하고 일자리가 수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끔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특히 제가 주목한 것은 개인의 창발성, 개인의 창의성이 활짝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평준하고 획일하고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도 모든 경쟁력의 원천은 좋은 경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생존에 대한 압박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확실한 보상이 약속될 때 가능한 것이고, 모든 부분들이 조희연류의 사회로 가서는 절대 인간의 창발성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고 있는 이 유튜브 방송도 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지 않고 항상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뭘 해야 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죠.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다른 유튜브 방송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창발적 아이디어가 나오냐? 자율성이 주어지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경쟁이 있으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죠. 절실함이 있으니까 창의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걸 다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평준화와 평등화가 지배하는 사회죠. 그런 사회로 왜 젊은 아이들을 내몰려고 하냐 이야기죠. 그 점을 제가 못마땅해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사람을 비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희연 제안 생각해야 할 것들. 첫째,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정의로운 일인 거죠. 정의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입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바른 일을. 반면에 획일화하고 강제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올바르지 않은 일이니까.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조희연 씨가 자기 자식들은 다 외국 고등학교를 보내고 옳은 일을 한 거죠, 부모로서. 자기가 교육감이 돼가지고 남 자식들은 다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식들한테는 옳은 일을 하고 남 자식들한테는 왜 옳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냐.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숨이 일관해야 되죠. 처음하고 끝이 같아야 되고 상호 모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야 되고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거하고 남 자식들에게 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사고를 보내면서 남 자식들은 자사고 자체가 그냥 문 자체가 아예 그냥 근거 자체를 없애는 게 어떻게 이해하겠냐. 두 번째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생산적인 일입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 창조와 혁신이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유익한 일이죠.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때,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그때 더 분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희연 씨가 주장한 것처럼 자사고나 외고를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 일반고만 두는 것은 그건 죄를 짓는 일입니다. 정의론에서도 맞지 않고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맞지 않고 선택의 자유라는 면에서 맞지 않고. 네 번째입니다. 정치 권력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획일화와 평준화는 결국 사회를 가난하게 한다. 번영이라는 측면에서도 너무나 획일화와 평준화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보면 획일화나 평준화를 강제했던 나라들은 다 가난해집니다. 조희연 씨가 큰 힘을 갖고 있더라도 전 세계를 모두 획일화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자기가 나서 혜택을 받은 자기의 조국 대한민국만 유독 획일화시키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 법석을 지우냐. 미국을 획일화할 수 없잖아요. 일본을 획일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만을 획일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을 획일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에 다 일반고만 둘 수가 없는데 왜 유독 자기가 몸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에만 일반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냐 이야기죠. 자신의 조국을 획일화시키는 일은 죄를 범하는 일이죠. 당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와 사회를 가난으로 몰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자유를 주면 되고 한국인들을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면 되고 한국인들을 스스로 책임지게 해주면 되고 한국인들이 자기 욕심껏 기량을 발휘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어느 곳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획일화를 강제했던 그런 산업들은 다 망하거나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마음껏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버려뒀던 방임했던 분야들은 대부분 꽃을 폈습니다. 조희연 씨가 좀 더 생각을 깊게 하고 조금 더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